네, 안녕하세요. 우리 대한광통신 주주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주식황금손 차승원 인사드립니다. 자, 영상을 촬영해드리고 있는 오늘은 5월 4일 월요일이고요. 대한광통신 촬영을 해보도록 할 겁니다. 야, 근데 진짜 너무나 축하드립니다. 그죠? 우리 선배님들이 이 차승원의 이 황금손의 영상을 보면서 대한광통신을 잘 버텨주셨다라고 하면 오히려 제가 더 감사해요. 그래서 진짜 너무나 축하드리면서 그와 동시에 오늘 20% 정도가량 올라갔다가 윗골이 달리고 빠지긴 했지만 16%나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우리 선배님들께서 생각하시는 게 어떤 거겠어요? 대한광통신 이제 다시 가나? 이거 어디까지 가는 거지? 언제부터 제대로 가는 거지? 이 앞전의 상승 랠리 만들어내줄 수 있는 건가? 자, 이런 것들이 궁금해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결국 오늘은 우리 선배님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들을 위주로 좀 구성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항상 말씀드리지만 결국 대한광통신이 외부적으로 봤을 때는 이 AI 사이클에 올라타서 올라갈 수 있는 이 진짜 기업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내부적, 그쵸? 내부적인 요인을 따져보면 결국 오늘도 거래량이 터져줬지만 자, 이거 어때요? 프로그램 순 매수 금액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 말인즉슨 이 주포가 마음을 먹고 주가를 들어 올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제일 중요한 건 대한광통신의 이 상승 랠리를 만들어내는 건, 주가의 상승을 만들어내는 건 결국 주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포들의 의도를 또 한번 읽어보면서 이 세력들의 머리 위에서 놀아볼 수 있는 이런 영상을 또 촬영을 해보려고 하니까요. 바쁘신 만큼 이 연휴 중에도 이 샌드위치였잖아요. 오늘이 연휴 기간에 딱 하루가 비었는데 또 이런 날에 개장을 해서 대한광통신의 상승을 만들어줬다. 어쨌든 좋습니다. 그래서 남은 연휴를 더 잘 보내보실 수 있도록 더 이상 고민하고 걱정하시는 거 없도록 오늘 영상으로 끝내드릴 테니까요. 요것만 이제 아시죠? 이 구독이랑 좋아요, 댓글로는 대한광통신, 자, 우리가 포부를 한번 보여주자고요. 저는 10만원을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광통신이 진짜 10만원도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갔으면 좋겠어요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댓글로 꼭 10만원 간다라고 같이 응원해주세요. 그리고 제 말에 동의하시는 분들이라면 자, 구독이랑 좋아요로 꾹꾹 눌러주시면서 또 화답해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바쁘신 만큼 오늘 영상 바로 시작하기 전에 영상 중반부에 우리 선배님들 위해서 선물을 또 하나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 선물이 어떤 건지 선물까지도 꼭 확인을 해보시고요. 선물 받아가시면 좋겠어요. 아셨죠? 자,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수급부터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대한광통신 수급 어떻습니까? 자, 오늘 많은 개인분들께서 어느 정도 좀 탈출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죠? 이 구간에서 들어왔던 분들이 어느 정도 차익 실현 물량을 내놓으신 걸로 보이고, 그리고 그동안에 주포 역할을 해주었던 누구요? 이 외국인들이 360만 주가량 매수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단편적인 이 수급 상황만 보게 됐을 때는 우리가 앞전에 걱정하던 이 주포 물량이 이탈을 한 줄 알았으나 조정받고 다시 올라가는 순간을 만들어줬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항상 그래서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대한광통신이 강한 상승을 보여줬을 때는 결국에는 주포가 물량을 담았을 때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은 뭔가 좀 한시름을 놓을 수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단순하게 생각을 해봐도요, 이렇게 올라가고 조정받고 다시 안 올린다라고 하면 이 구간에서 절대적으로 매수세를 내비칠 이유가 없거든요. 누가요? 주포, 그쵸? 이 세력들이요. 근데 오늘 다시 이렇게 프로그램을 통해서 630억가량 장 막판에 매수를 해주었다, 종목을 담았다, 주가를 들어 올렸다라고 하는 건 간단하게 생각해 볼게요. 뭐죠? 더 올리고 나서 매도를 하겠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우리 선배님들 더 이상은 걱정하시지 마시고요. 이 대한광통신 더욱더 올라가 줄 수 있는 종목인 만큼 또 마음 편하게 계셨으면 좋겠어요. 아셨죠? 자, 그러면 또 중요한 게 이 주포의 의도, 세력의 의도를 읽어야 되는 종목이 바로 대한광통신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대한광통신 이 세력들의 의도를 읽기 전에 거래원을 통해서 우리 개인분들이 어떻게 오늘 반응을 하셨는지 이거부터 한번 볼까요? 자, 보겠습니다. 어떻죠? 자, 키움증권의 거래원을 통해서 좀 보도록 할 건데 9시 반까지 해서요, 분봉이랑 같이 볼게요. 자, 여기서 보게 되면은 9시 반까지 최고점을 찍습니다, 오늘. 그렇다 보니까 그동안 물려있던 이 개인분들의 물량이 이탈하는 게 딱 보여요. 자, 시간을 보게 되면은 이때겠죠? 9시 39분 41분. 그쵸? 가격을 가장 고점을 찍었던 구간들까지도 매도를 하면서 차익 실현을 했다라고 좀 보여지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주가가 고점 찍고 이렇게 내려오는 순간에서는 개인분들의 다시 가나 보다, 매수 타점을 잡아야겠다라고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이 접근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때 가장 많은 물량이 들어와요, 개인분들이. 근데 결국에는 장 막판까지 들어 올려주고 재미없는 흐름을 연출하다 보니까 결국 장 막판이 돼서야 다시 음전을 하게 되면서 순 매도세가 음전을 하면서 물량을 다시 덜어냈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결국 무슨 뜻이죠? 더 보내려고 개인분들을 올려서도 털었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주포가 실제로 개입을 했고 대한강통신을 더 들어 올렸던 걸 프로그램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주포의 물량, 이 창구가 어떤 창구에서 많이 들어온다라고 했어요? 맞아요. 신한이랑 이 한투에서 많이 들어온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신한부터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신한 어때요? 장 초반에 가장 강력하게 주가를 들어올렸던 구간까지도 누적으로 어마무시한 물량을 담아냈지만 밑으로 한번 털어내면서 주가가 또 떨어졌었던 구간이 나오죠. 그리고 나서 장 막판에 다시 들어올려주면서 물량을 담아갔던 게 확인이 되실 거고, 그렇죠? 간단합니다. 이 개인분들의 물량도 더 받아가면서 동시에 주가를 더 들어 올려줬다. 그리고 신한 쪽이 아니라 한투도 같이 보셔야 된다라고 했어요. 자, 한투도 어때요? 오늘은 신한이랑 한투를 사용해서 한국투자증권 창구에서는 이때를 기점으로 물량을 계속해서 받아가고 누적으로 100만 주가량 담아갔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하지만 이 주포들이 지금 물량을 받아가면서 주가를 들어 올렸는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완벽하게 이 내용이 해소가 되지 않았어요. 어떤 거요? 투자 경고가 재지정이 될 수 있는 이 재지정 여부에 대한 상황들이 존재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 앞전에 이미 확인을 했죠? 투자 경고에 재지정이 되면 어떻게 돼요? 또 조정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아니면 진짜 피날레를 향해서 달려나가는 투자 경고가 지정이 돼도 여기까지도 동반하게 되면서 미친 듯한 상승을 보여주려고 하나, 요 생각이 좀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공시 내용을 좀 토대로 해석을 해보면서 앞으로 이 주포의 의도를 파악하는 시간 또 빠르게 한번 가져보도록 할 테니까 확인하기 전에 이 구독이랑 좋아요, 댓글로 10만원 꼭 적어주세요. 아셨죠? 자, 일단 요거부터 또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판단일 T의 종가가 투자 경고 종목 지정 전일 종가보다 높은 경우에 해당하면 안 된다라고 합니다. 판단일 T는 언제예요? 사실상 4월 27일이면은 투자 경고 종목 해제 첫날부터 10일까지도, 그러니까 이 투자 주의가 지금 지정되어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매일같이 예를 들어서 오늘 지정이 안 됐다라고 하면 내일 하루씩 수년해 가면서 판단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판단일 T는 오늘이 되겠죠. 근데 오늘의 종가가 어때요? 4월 10일의 종가보다 높냐 이거야. 자, 한번 보겠습니다. 4월 10일의 종가는 얼마죠? 자, 이때네요. 1070원입니다. 근데 아슬아슬하게 딱 걸쳐 있기는 합니다. 근데 어떻게 돼요? 내일 단 1%만이라도 더 올라가게 된다라고 하면 이거는 그냥 넘겨버리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상황에 와 있구나 라고 알아주시면 되는 거고, 4월 24일보다 높으면 안 된다라고 했죠. 자, 4월 24일은 언제입니까? 당연히 요때겠죠? 금요일이에요. 13,360원인데 이때보다는 당연히 높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번은 해당이 되는 거고, 결국 중요한 거는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판단일 T의 종가가 2일 전날의 종가보다 40% 이상 올라가는 경우인데, 자, 오늘은 16%가량 올랐기 때문에 만약 내일도 상승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자, 1번도 해당이 될 수 있고 3번도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일 이렇게 캔들이 하나 생길 거예요. 내일은 휴장일이니까 수요일이겠죠? 수요일날 이렇게 캔들이 하나 생기는데 T-1일 2일 전날인 이때보다 40% 이상이 올라가게 되면 투자 경고에 재지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가격을 제가 또 명확하게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날은 얼마죠? 15,150원입니다. 15,150원 곱하기 1.4를 하게 되면 2번이 나와요. 21,210원입니다. 그러면 대략적으로 수요일날 한 20% 정도가량의 상승한 채로 종가 마감을 하게 되면 투자 경고에 또 재지정이 될 수 있는 가격을 알아봤거든요. 자, 뭔가 이제는 느낌이 오실 겁니다. 만약에 수요일날 이렇게 강력한 장대 양봉을 만들어내게 된다라고 하면 투자 경고에 지정되게 될 확률 매우 높아졌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거죠. 자, 과연 여기서 한번 제가 그러니까 시나리오를 한번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경고에 재지정이 되는 가격에 도달을 했어요. 자, 무조건적으로 올라가면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자, 오늘 시장이 암만 좋았다라고 한들 광통신 섹터 자체가 올라갈 만한 이유, 명분은 전 솔직히 딱히 없었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 주포들이 왜 주가를 들어 올리고 있을까? 자, 이거에 대해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진짜 21,210원까지도 주가를 들어 올려주면서 이때 장대 항목을 만들어내게 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미 앞에서 많은 학습을 했어요. 총 2번의 경험을 토대로 투자 경고에 지정이 되게 되면 이렇게 조정을 한번 만들어내고 다시 올라가는구나. 풀고 나서 슈팅이 나오는구나. 그리고 이 구간에서도 마찬가지로 풀고 나서 슈팅이 나오는 거구나.
이거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요, 두 가지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라고 했죠. 만약 더 올라가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투자 경고 해제시키고 나서 이때부터 주가를 다시 들어 올려줄 것이다 라고 하는 거면 결국 투경에 다시 걸리죠. 투경에 다시 걸렸을 때 결국 항상 말씀드리는 1안과 2안으로 기결이 됩니다. 자, 이거 지금부터 중요해요. 별표 100개짜리 정보입니다. 이거를 아셔야 앞으로 대한광통신이 이렇게 움직이겠구나 라고 생각한 다음에 대응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1화는 뭐였어요? 경고 걸리고 다시 조정받고 올라가겠죠? 마치 언제처럼요. 차트를 조금 늘려서 이때랑 비슷하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첫 번째 투자 경고 지정,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지정됐던 구간들, 결국 어떻게 돼요? 조정받고 다시 슈팅, 이때 슈팅, 그리고 조정받고 다시 이렇게 슈팅,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리고 나서 재지정이 되면 다시 조정을 받고 이렇게 해서 올라가느냐, 아니면 이게 1안인데 차트가 좀 지저분했죠? 근데 2안은 뭐였어요? 그쵸, 내부적으로는 주포의 물량이 이탈해야 되는 이런 대한광통신의 특성상 어떻게 보면 이런 광기의 랠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마치 어떤 종목처럼요, 휴림 로봇처럼. 자, 잘 보세요. 휴림 로봇도 결국 이런 식으로 광기의 구간을 만들어내면서 마지막에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윗골이 달린 긴 장대 음봉이 꽂혔어요. 물론 대한광통신이 지금 이런 구간 광기를 보여주지도 않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우리는 그 어떤 상황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항상 이 대응할 준비를 해 놔야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방금 전 말대로 앞전에 나왔던 이런 투자 경고 상황처럼 슈팅을 만들어낸다, 주가가 또 많이 올라간다, 재지정이 된다 라고 하면은 이렇게 단기 고점을 형성하고 다시 한번 조정을 받을 여력은 충분히 남아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 이안에 따라서 거래 정지를 당하면서 올라간다라고 하면 종목 자체의 이 상승률, 상승 탄력이 굉장한 것이기 때문에 맞아요,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휴림 로봇처럼 우리가 이런 구간들은 조심해야겠죠. 윗골이 달리고 장대음봉이 꽂히게 되는. 그래서 결국 지금 상황에서 중요한 거는 뭐예요? 대응입니다. 대응. 내가 이 대한광통신이 어떻게 흘러갈까, 이거에 대한 시나리오를 짜놓고 대응할 준비를 해놓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 앞전에 겪었던 상황들을 충분히 이번에도 다시 한번 연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요거는 제가 이 시나리오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될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다만 우리는 이 공부하는 투자자로서, 현명한 시장의 참여자로서 그 어떠한 경우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결국 대한광통신은 간다라는 건데, 그러한 과정들 속에 있어서 내가 앞전에 나왔던 이 고통들을 또 겪을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구간에서 혹시나 영상 시청하시는 우리 선배님들 중에서요, 이 대한광통신을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게 맞는 건지에 대한 판단이 잘 안 되신다라고 하면 화면 상단에 제 개인 번호 올려드렸죠. 010-9630-2563번입니다. 이쪽으로 대한이라고 두 글자만 딱 남겨주시게 되면 방금손 차승원이요, 이렇게 연휴 중간중간 샌드위치임에도 불구하고 장이 열리기 때문에 우리 선배님들도 걱정하고 계실 거 뻔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계실 게 뻔하기 때문에 영상을 또 찍어드리고 있는 만큼 우리 선배님들이 진짜 올라도 걱정, 내려도 걱정을 하고 계시는 감정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도움을 최대한 드려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대한광통신을 어디서 비중을 줄여야 되고 어디서 늘려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조금이라도 있다라고 하시면 화면 상단에 제 번호 남겨드렸죠? 010-9630-2563이라고요. 이쪽으로 대한이라고만 두 글자 남겨주시면 선배님들이 지금 하고 계시는 고민, 내가 어디서 비중을 늘릴까, 어디서 비중을 좀 덜어낼까, 이거에 대한 고민을 같이 도와드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대한이라고 보내셔서 우리 굿이구나 라는 걸 제가 알게끔 해주시면 여기 화면 왼쪽에 나와 있는 단체 문자 그대로 보내드리고 있는 내역 가져왔어요. 여기서 보시면 대한광통신 이때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 자 2월 아마 초였던 것 같아요. 자 2월 11일이네요. 이렇게 대한광통신 내용과 함께 매수가와 비중을 친절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이게 한 번만 보내고 끝이 아니죠.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안내를 드렸고, 자 요때가 좀 중요하겠네요. 3월 10일날 대한광통신 이렇게 내용까지도 방금 소리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을 다해서 적어드리는데, 여기 나중에 매수가랑 비중만 보시고 다른 거 안 보시면 안 돼요. 오늘 시간 관계상 내용을 읽어드리지는 않지만 꼭 나중에 우리는 공부하는 투자자로서 이런 내용들을 한 번씩 읽어보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그리고 나서 이 밑에도 한 번씩 있습니다. 자 4월 1일 날 우리 대한광통신 좀 많네요 내용이.
여기 4월 1일 날 이렇게 대한광통신이라고 하면서 수익 축하드린다 라고 하면서 아직도 매도의 구간은 아닙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기존 보유자분들 잘 끌고 가시고 매수가와 비중을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혹시나 지금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우리 선배님들 중에서 방금 보여드렸던 이런 단체 문자를 통한 나의 대한광통신의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 감정들이 느껴지신다라고 하면 진짜 이렇게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뭐 선배님들이 화면 상단에 있는 번호로 입력하셔서 문자 보내시는데 돈이 들어가지 않죠? 그리고 시간도 한 대략적으로 30초 정도가 걸리실 겁니다. 근데 이 돈도 안 들어가고 30초만 투자하는 것으로 인해서 선배님들이 당장 가져가실 수 있는 그 수치 자체가 내 계좌에 찍혀 있는 이 숫자 자체가 바뀔 수 있다라고 하면 한 번쯤은 꼭 신청을 해보시라는 얘기입니다. 더 이상 예전처럼 물렸는데 어떡하지? 라는 고민만 하시지 마시고 미리 손이 나가기 전에 궁금한 게 있다라고 하면 꼭 물어보시고 행동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제가 뭐 무조건적으로 고점을 그리고 또 저점을 다 맞춥니다. 이건 아니지만 이렇게 황금손이 세력들의 의도 읽어가면서 세력들의 움직임 파악해 가면서 최대한으로 도움을 드려볼 거니까요. 아셨죠? 그리고 영상 아직 안 끝났습니다. 우리 대한광통신이 왜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지 이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릴 거지만 그 전에요. 황금손이 가져온 선물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선물을 꼭 먼저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 수치부터 말씀드려보자면 저는 10배거를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생각을 해서 들고 온 종목인데 아무런 이유 없이 아무런 뭐 명분 없이 이렇게 될 것만 같습니다 라고 생각을 하고 가져온 거는 아니겠죠? 그러니까 꼭 내용 확인하신 다음에 괜찮다라는 생각 드시면 언제요? 수요일 오전장에서라도 꼭 소액이라도 매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 황금손이 가져온 제2의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말씀드리는 종목인데 왜 될 수 있냐면 삼성전자가 EA팀까지 신설하면서 새로운 이 미래 먹거리를 찾고 있기 때문에 인수합병이 될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제가 또 가져와 봤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순차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왜 삼성전자가 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인수했었는지를 생각해 보려면 이때 반도체 사이클이 왔을 때를 생각하면 답이 나옵니다. 어때요? 삼성전자의 반도체 사이클이 왔을 때 10만 전자를 외치면서 미친 듯이 올라가요. 근데 이 사이클이 끝나니까 1년도 채 되지 않아서 주가가 반토막이 나버립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된 이런 캐시카우가 있었다라고 하면 이 사이클이 끝나고 나서 주가도 하락을 막을 거고 매출도 올라갈 거기 때문에 미래 먹거리가 필요하다라는 판단을 한 거겠죠. 그래서 앞전에 인수를 했던 게 로봇 사업 레인보우 로보틱스였던 거고 그리고 최근에는 전장 사업까지도 시작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얘네를 사라는 건가요, 황금손님? 자, 그게 아니고요. 잘 보세요. 여기 노태문 삼성전자 사장님께서 언급을 주셨듯이 이 올해 M&A가 지속됩니다. 근데 그 중심이 누구냐면 공조랑 전장, 메디컬, 로봇 중에서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답이 다 나왔네요. 그죠? 이 기존에 인수합병을 했던 삼성전자의 그룹들의 리스트를 봤을 때 주력 사업이 누구라고요? 로봇 사업과 전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사업을 인수하면서 생긴 혹시나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그 부분을 보완해주면서 동시에 기존 기업들과의 시너지들까지도 만들어내준다라고 하면 충분히 삼성전자 입장에선 인수합병을 노려볼 만하겠죠. 그래서 이 대상 기업이 누구냐면 정답은 라이다입니다. 라이다가 뭐냐면 이 알고 계시는 게 자동차 부품 아냐 정도로만 아셨을 겁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로봇과 자동차에 들어가는 부품은 맞는데요. 이 빅테크 기업들이 궁극적인 목표를 하고 있는 완전 자율화에 그러니까 이 자율주행에 있어서 사람의 눈의 역할을 하는 굉장히 중요한 핵심 부품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업이 삼성전자 입장에선 필요하다는 건데 왜 필요하냐면요. 이 로봇 사업과 전장 사업을 인수했는데 이들이 완제품을 만드는 기업들 또 사업들이다 보니까 부품을 하나하나 자체 생산하지 않아요. 그 말인즉슨 공장에서 직접적으로 납품받아서 최종적으로 조립을 한다라는 건데 그러면 삼성전자 입장에서도요. 얘네를 인수했는데 얘가 또 필요해졌죠? 그죠? 왜냐면 인수를 하고 기술 취득을 하는 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런 비용적인 측면이라든지 효율적인 측면이라든지 더 좋기 때문에 인수를 한다라는 거죠. 근데 요거는 사실 표면적인 이유인 거고 내부적인 요인들이 또 있습니다. 지금부터가 더 중요해요. 자, 바로 이렇게 삼성전자에 이미 납품을 진행하고 있는 데다가 삼성전자 출신의 사내이사가 재직 중에 있고 그리고 지분까지도 살펴보게 되면 삼성전자가 3대 주주입니다. 근데 아시죠?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원래는 지분 투자로 시작했던 게 대주주가 됐다라는 걸요. 자, 그러면 오늘 가져온 인수합병 종목 역시나 이 부족한 부분을 메꿔주기 때문에 충분히 인수합병이 될 수 있는 기업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냄새를 맡고 바로 이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급이 이 인수합병 종목으로 어마무시하게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전형적인 수급주들의 특징이죠. 아시겠지만 이들이요 근거 없이
수급이 들어오지는 않아요. 실제로 매출이 나올 것 같고 인수합병이 될 만하니까 미리 수급이 들어오는 거겠죠. 이래서 제가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얘도 사실 주가가 17,000원 바닥에 있을 때 뭐 그렇게 대단한 기업이 아니었잖아요. 근데 삼성전자가 인수한다라는 거 하나만으로 무려 94만원까지도 도달을 했습니다. 50배가 넘는 엄청난 상승을 만들어 줬는데, 솔직히 우리는 요 정도까지는 아니어도요, 보수적으로 10배거 정도만은 노려보자라는 겁니다. 왜 그래요? 이미 빅테크 기업들이 눈독 들이고 있는 미래 산업 중에 하나인데다가 혹여나 인수합병이 불발된다라고 하더라도 부족한 부분을 납품하면서 메꿔주기 때문에 이 가치 투자 관점에서 생각을 해봐도요,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종목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요, 우리 선배님들이 수요일 오전장에 뭐 큰 돈이 아니시더라도 한 300만 원 정도로만 들어갔다가 300억을 달성하게 되면 얼마예요? 3천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꼭 포트에 진짜 소액이라도 담아 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간혹 가다가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올라가는 거 보고 좀 담으면 안 되나요? 자, 안 됩니다. 왜 그렇죠? 우리는 이미 올라갈 거를 알기 때문에 올라가기 전에 잡아놔야 된다는 거예요. 유리한 위치를 선점해야 된다. 누구처럼? 외국인과 기관처럼요. 우리는 항상 공부하는 투자자로서, 현명한 투자자로서 올라가기 전에 잡아야지, 올라가고 나서 잡으면 다른 개인분들과 똑같아지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꼭 공유 받으셔서 소액이라도 담아 보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공유 받는 방법 빠르게 설명드릴게요. 화면 상단에 제 개인 번호 남겨드렸죠. 010-9630-2563번입니다. 이쪽으로 숫자 간단하게 2라고만 남겨주시게 되면 황금소리 준비한 텐베거 인수합병 후보 종목을 바로 공유를 드려볼 거고요.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한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게 되면 어떡해요? 대한광통신의 실시간 대응을 계속해서 도와드린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요, 우리 선배님들 문자 한번 보내시는데 어차피 한번 보낼 때 두 가지 다 보내셔서 꼭 받아 가보셔라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보내주셨다 라고 하면요, 요거 한 번만씩만 부탁드릴게요. 구독이랑 좋아요, 댓글로는 10만 원을 한번 작성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아시겠죠? 꼭꼭 적어주셔야 돼요. 보내셨다, 눌러주셨다 라고 하면은 다시 대한광통신으로 돌아가 보도록 할게요. 자, 대한광통신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전부터 강조드렸던 게, 이 기업이 만약 진짜라고 하면, 이 매출이 증명이 된다, 실적이 나온다라고 하면 쭉쭉쭉 올라가 줄 수 있는 요건이 만들어진다 라고 분명히 설명이 들었어요. 그러면 결국 이 대한광통신이요, 무분별한 광통신 섹터에서 상승이 나와줬던 종목이 아니라 실제로 이 기사를 토대로 보면요, 자, 뭐 엇갈린 운명, 제스당 한마디 웃은 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아니라, 자, 밑에 내려서 보게 되면은 어떤 게 있어요? 자, 요거죠. 이 밑에 유진투자증권 연구원님께서 언급을 주셨던 게, 국내 광통신 기업 중에 미국 A 데이터 센터에 납품하는 곳이 많지 않다라고 합니다. 그렇죠. 많이 납품을 하고 있지 않고 실제로 주된 매출이 될 수 있는 미국의 매출을 잡고 있는 회사가 많이 없다라는 게 사실이기는 해요. 자, 근데 어때요? 우리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빅테크 데이터 센터인 이 AI 데이터 센터의 광 케이블 물량을 다 수주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요게 바로 2월 20일 날 나왔던 기사이고, 요게 사실은 엔비디아 CEO 젠슨 황이 투자처를 찾았던 일자가 아니에요. 그보다 더 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때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 대한광통신이 항상 자주 말씀드리죠. 이 미국의 글로벌 인공지능 이 확장응실 플랫폼 데이터 센터에 사용되는 광 케이블 1차 물량을 공급 계약 체결했다. 실제로 미국 기업에게 납품을 한 이력이 있는 종목이 바로 우리 대한광통신입니다. 그래서 차트에서 보면, 자, 실제로 대한광통신이 상승 탄력을 더 추가적으로 얻었던 거는 요때이기는 하겠죠. 이 엔비디아 CEO 젠슨 황이 언급을 했던. 자, 근데 그 이전부터도 주가를 보게 되면은 어때요? 이미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이미 작년부터요. 어때요? 이미 주가가 우상향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 올랐죠? 자, 미국의 인캡 아메리카라고 하는 이 기업을 인수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왜 인수를 했습니까? 맞아요. 북미 시장, 미국 진출을 염두를 해두고 있었기 때문에 인캡 아메리카 인수를 통해서 실제로 매출이 나오는 적자 기업에서 흑자 기업으로 전환하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한 준비를 했던 기업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대한광통신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게 되면은요, 뭐라고 나와요? 여기 왼쪽에 이 바바 요건, 미팅 바이멘츠라고 나오는데, 이거 한국어로 좀 바꾸면 비드 프로그램의 바바 요건을 충족한다, 요거를 보증한다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당사는 텍사스주 그레이프바인 공장에서 이 케이블, 뭐라고요? 케이블을 제조하고 있다. 견적 과정에서 광섬유 케이블이 이 바바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경우에는 라고 나오는데, 바바가 뭡니까? 빌드
아메리카, 바이 아메리카라는 뜻이에요. 한글로 설명을 드려보자면 한국어로 미국에서 사서 미국에서 만들어라는 뜻인데 결국 요거를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하는 이 정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요거를 실제로 맞추려고 미국 진출 염두에 두고 있던 기업이 우리 또 대한광통신이고요. 실제로 제조 장소를 보게 되면은 어때요? 텍사스주 그레이프바인이라는 곳에서 계속해서 만들고 있다라는 게 보여요. 어떤 걸요? 대한광통신이 만들고 있는 이런 제품들을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토대로 봤을 때 이미 이 대한광통신이 엔비디아 CEO가 얘기하기 전부터도 준비가 돼 있던 기업이고 여기서 오히려 가속화가 됐던 거구나 라고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드려 보자면 결국 대한광통신 간다라는 겁니다.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고 뭐 걱정들은 크게 하실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조정을 견뎌놓고 기술적으로만 봐도 5일선 위쪽에서 올라타는 모습 연출을 시키고 있고 그리고 추세를 보면 추세가 오늘 날짜로서 좀 완전히 살아났다라고 좀 판단을 하거든요. 어때요? 추세가 어쨌든 위로 올라타려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자 이쪽으로 이 위쪽으로는 오버슈팅이 나왔다라고 하면 여기서 조정받고 어때요? 이쪽에서 딱 올라타서 올라가려는 준비를 좀 하고 있다. 움직여주고 있다. 라고 좀 판단을 하면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구간에는 조금 오버슈팅이 나온 격이 있다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조정을 받고 다시 좀 건강하게 올라가려는 이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 라고 우리 선배님들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대한광통신의 영상 황금손 차승원이 계속해서 영상 촬영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이 도움되시는 내용들 항상 구독 버튼 눌러서 꾹꾹 좋아요도 꾹꾹 댓글로 10만원 남겨주시면서 많은 영상 시청 부탁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남은 연휴 잘들 보내시고요.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